여러분, 혹시 감을 잘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에는 감을 잘못 먹고 급히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충남 서천의 80살 이 동네 어르신은 점심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셨다가 1시간 만에 배가 끊어질 듯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경기 이천의 75살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시다가 윗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겨 며칠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7년간 국내 대학병원 응급실에 접수된 급성위장장애 사례 중 15%가 감과 특정 음식의 잘못된 조합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감이 몸에 좋다는 사실만 알고 계실 뿐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는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감이 정말 가을과 겨울의 슈퍼 과일인가?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문일 뿐인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나는 오렌지, 사과, 토마토를 열심히 먹는데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혈당이 들쭉날쭉할까? 저는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한국의 노년층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과일이 진짜 제 몸을 살리는 과일인가요? 늘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감입니다. 감은 다른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저 감이 좋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감을 잘못된 시간에 그리고 잘못된 조합으로 드신다면 감은 보약이 아니라 위장을 공격하는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계란, 미역, 차가운 해산물, 도토리묵, 이 5가지 조합은 이와 장을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감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먹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조합으로 드신다면 감은 몸속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부드럽게 내리고 심부전 위험까지 낮추는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 이후의 나이에서 감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4가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감이 오렌지, 사과, 토마토보다 왜 3배 이상 강력한지 그 과학적 비교를 공개하겠습니다. 국립영양학연구원과 미국 암연구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와 함께 명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둘째, 감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며 눈, 혈관, 장, 간,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효능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겪은 변화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셋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국내 병원 응급실 사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수로 먹었을 때 대처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넷째, 혈당과 혈압 걱정 없이 아침 식사 후 단 한 번만 먹어도 하룻밤 만에 몸에 염증이 내려가는 천연감 레시피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각 레시피는 준비 시간 5분 이내로 가능하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눈, 혈관, 신장, 뇌, 장수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강 지침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올해 가을부터 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무료로 할 수 있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어떤 과일도 따라올 수 없는 감의 진짜 힘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렌지는 비타민이 많고, 사과는 장에 좋고, 토마토는 항암 효과가 좋다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늘 이 세 가지 과일이 채워져 있고, 감은 가을과 겨울철에 잠깐 먹는 계절 과일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서 한국 가정의 82%가 감보다 오렌지나 사과를 더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과일이 감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렌지와 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라고 하면 오렌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국립영양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중간 크기 감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똑같은 크기의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감 100g당 약 66mg의 비타민이 들어있고 오렌지는 약 53mg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렌지 2개를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양을 감 1개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감 속 비타민은 과육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어 흡수율이 오렌지보다 약 15% 정도 높다는 점입니다. 오렌지는 껍질 바로 아래에 비타민이 집중돼 있어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렌지를 비타민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2살 김정자 어르신도 겨울이면 감기를 4번씩 앓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셨지만 목 통증과 기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침에 감을 반 개씩 드셨더니 그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오렌지보다 확실히 몸이 덜 피곤하고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훨씬 빨리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손톱과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윤기가 생겼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와 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항암 효과로 유명하죠. 붉은 색소가 몸 안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색소를 리코펜이라고 부르는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암연구소의 비교 실험에 따르면 잘 익은 연시 1개가 가진 항산화 성분은 토마토 1개보다 1.5배나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시 100g당 항산화 지수가 약 2400 단위인데 반해 토마토는 약 1600 단위입니다. 수치만 보면 이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껍질이 단단해서 장 속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감은 과육이 부드러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소화 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토마토는 위 속에서 평균 4시간 정도 머물지만 잘 익은 감은 평균 2시간 반 정도 머뭅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을 먹어도 감이 몸속에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를 제대로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토마토보다 감이 더 좋은 과일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9살 김인호 씨도 대장 용종 제거 이후 재발이 걱정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고 김인호 씨는 매일 토마토를 2개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몸 상태가 크게 좋아진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토마토 대신 연시를 반년 동안 하루 반 개씩 드셨더니
재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토마토보다 속이 훨씬 편하고 피부색도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와 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사과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과 비교해 보면 두 과일 모두 한 개당 식이섬유는 3에서 4g 정도로 비슷하지만 그 질이 다릅니다. 사과는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아서 심장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장 움직임 개선에는 힘이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아 젤처럼 변하면서 장을 천천히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심장에는 좋지만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감은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장 속 노폐물을 밀어내고 심장과 혈관까지 함께 관리해 줍니다. 불용성 섬유는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잦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감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1살 박미정 씨도 사과를 하루 한 알씩 먹어도 변비가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3일이 넘도록 화장실을 못 가 배가 딱딱하게 굳는 일도 잦았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졌지만 계속 약에 의존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감을 반 개씩 먹기 시작한 뒤 사흘 만에 배변이 눈에 띄게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배를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이라며 이제는 감 없이 아침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을 선택하고 언제 다른 과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걱정이 있다면 감이 가장 좋습니다. 오렌지보다 비타민이 2배 이상 많으니까요. 암이 걱정되거나 몸에 염증이 많다면 감이 더 유리합니다. 토마토보다 항산화 성분이 1.5배 높기 때문입니다. 장 기능이나 변비가 문제라면 역시 감이 좋습니다. 두 종류 식이섬유를 동시에 가진 과일은 감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60에서 80 사이의 한국 시니어에게 면역력, 혈관, 장 건강을 모두 챙겨주는 과일은 감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감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이 좋은 과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감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감이 실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은 눈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빛을 보면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눈 속 황반이라는 부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감에는 눈 속 노란막을 보호하는 색소가 계절 채소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이 색소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인데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올 때 방패처럼 작용해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 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맹증 발생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충북 제천의 72살 박영순 어르신은 가을만 되면 눈이 화끈거리고 신문을 오래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안과를 찾아가니 나이 때문에 눈물 분비가 줄어든 것이라며 인공 눈물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공 눈물을 넣어도 증상은 일시적으로만 나아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뒤 감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인 뒤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녁에도 신문을 읽을 만큼 눈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했는데 이제는 밤 9시에도 책을 볼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감을 드신 날에는 강한 햇빛을 바로 보는 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감의 색소 성분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몸속 염증을 낮추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가락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감의 붉은 색소는 몸속에서 염증을 만드는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 속 탄닌 성분이 염증 유발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줄어들면 관절 주변의 붓기와 통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감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관절 염증 지표가 45% 감소했습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69살 이규섭 씨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 문고리를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고 병원에서는 초기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심 후 연시를 조금씩 드신 지 3주가 지나자 손가락 붓기가 서서히 줄어들며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도 안 불편하시다며 감 먹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맑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기름기 덩어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의 탄닌과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서 감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감소했고 이완기 혈압은 8mm 낮아졌습니다. 전북 고창의 78살 심정임 어르신은 혈압이 며칠씩 갑자기 올라서 앉아 있다가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130이었다가 저녁에는 15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잦았고 혈압약을 복용해도 들쭉날쭉한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감꼭지차와 감반개를 함께 드신 뒤 2주가 지나자 혈압이 들쭉날쭉하던 패턴이 줄어들며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던 것도 많이 줄었다며 이제는 가까운 산책길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하루 반개 이하로 드시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감 속 비타민은 몸의 에너지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근육 속 노폐물을 정리해 줍니다. 일상 활동만 해도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강원 삼척의 66살 김정학 씨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온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청소기를 10분만 돌려도 숨이 차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1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감과 우유를 함께 드신 뒤 일주일쯤 지나자 오후에 느끼던 무기력이 줄어들었다며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뇌를 깨우는 역할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노란 성분은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운 60 이후의 시기에도 생각이 또렷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원활한 분비를 돕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 감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8%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두 가지 식이섬유는 장이 쉴 새 없이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연신은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수용성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용성 섬유는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변비와 설사 모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술 마신 다음 날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감 속에는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어지러움과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의 과당과 비타민은 알코올 대사 과정을 빠르게 하고 간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단,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작은 빵 조각이나 우유와 함께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감은 눈, 뇌, 장, 혈관, 피로, 염증, 숙취까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한 번에 도와주는 드문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감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저녁 먹고 한 조각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이 습관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내과에서 야간 혈당 불안정으로 내원한 환자 중 23%가 저녁 식후 과일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감은 자연 당분이 많습니다. 이 당분은 몸이 활발할 때는 에너지로 쓰이지만 몸의 활동이 거의 멈추는 밤 시간에는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 배와 허리 둘레에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특히 80 가까운 연령에서는 대사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느려지기 때문에 밤에 먹은 감의 당분이 다음 날까지 몸속을 무겁게 만듭니다. 경북 의성에 사는 75살 조한순 어르신은 밤마다 TV 보시며 감을 한 개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깼다가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떠져서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감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신 뒤 열흘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을 먹어야 몸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은 같습니다. 감은 아침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뒤에는 몸속 에너지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장을 움직이고 근육을 깨우고 하루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감의 당분이 에너지로 바로 쓰입니다. 이때 감 속 비타민과 색소는 혈액 속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인체 생리학 연구에서 아침 시간대는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을 먹으면 피로 회복이 빠르고 저녁까지 기운이 더 오래 갑니다. 반면 저녁, 특히 8시 이후에는 몸의 대사가 거의 꺼져갑니다. 이때 감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며 잠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중 근육 회복도 느려집니다. 밤에 잠이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은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강원 인제의 69살 김석준 씨는 늦은 저녁에 감 반 개만 먹어도 밤에 2번 이상 깨곤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됐고 낮 동안 피곤함이 쌓여갔습니다.
아침 식사 후로 바꾸니 일주일 만에 밤잠이 길어지고 낮 동안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오후에도 졸리지 않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감을 드실 때 그냥 감만 드시는 것보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오전 내내 배가 든든하게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당뇨 전 단계 환자와 고혈압 환자에게 알려드렸던 방법입니다. 효과는 단순하지만 매우 확실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이 조합을 실천한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감소했습니다. 왜 견과류가 좋을까요? 감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는데 견과류의 지방이 이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장도 편안하고 점심 전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5에서 6알이면 충분하고 땅콩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감을 섭취하는 최고의 시간대는 아침 식사 직후이고 양은 하루 1개 이하,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은 호두나 아몬드 5에서 6알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지키셔도 감에 좋은 성분을 몸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 시간에 드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에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감처럼 당분과 영양이 많은 음식일수록 시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감을 드실 때 반드시 아침 1개 이하, 견과류 함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조합은 감의 영양을 더 올려주지만 잘못된 조합은 이와 장에 큰 부담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과 잘 맞는 음식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나 두유는 감 속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습니다. 감의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견과류는 당 흡수를 부드럽게 하고 녹차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부담 없이 함께 드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이 5가지는 감과 한 끼에 섞이면 위장에 무리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감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가 위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와 감의 떫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위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분비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구마의 아밀로스 성분이 위 속에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가 위를 팽창시키는 동안 감의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위벽이 강한 자극을 받아 통증이나 속쓰림이 쉽게 생깁니다. 충남 서천의 80살 이 동네 어르신은 점심에 고구마 2조각을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먹었다가 1시간 후에 배가 끊어질 듯 아팠다고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고 식은땀이 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고 병원에서는 위 점막이 심하게 자극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틀간 미음만 드시며 회복하셨습니다. 감과 고구마는 같은 식사에서 절대 함께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감의 떫은 성분과 만나면 위 속에서 서로 달라붙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응고 반응이라고 하는데 노년층에 약해진 위에서는 이 덩어리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달걀 단백질의 알부민 성분과 감의 탄닌이 결합하면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단단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위 속에 오래 머물며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경기 이천의 75살 서혜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감을 함께 드셨다가 몇 주 뒤 소화 불량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속이 무겁고 더부룩해서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3kg이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위 속에 단단한 음식 덩어리가 남아 있어 며칠간 식이 조절을 하며 치료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감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달걀은 감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식이섬유가 매우 많습니다. 감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안에서 만나면 물이 빠르게 흡수되며 음식이 지나치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장 속 수분을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여기에 감의 팩틴까지 더해지면 장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장 운동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살 남선옥 씨는 아침에 미역국을 드신 뒤 점심에 감을 먹고 이틀 동안 배가 딱딱하게 부풀었습니다. 화장실을 전혀 못 가고 배를 누르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장 운동 촉진 치료를 받으셨고 관장까지 해야 했습니다. 미역과 감은 시간을 최대한 띄워 드셔야 좋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차가운 해산물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많이 드시는 조개나 새우류가 그렇습니다. 이 음식들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감 역시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둘을 함께 먹으면 속이 냉해지고 설사가 쉽게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과 해산물 모두 한성식품으로 분류합니다. 한성식품이란 몸에 열기를 내려주고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을 말합니다. 두 가지 한성식품이 만나면 비장과 위의 양기를 손상시켜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양기가 약해 이런 조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남 목포의 69살 장인성 씨는 늦가을에 찬 조개무침과 감을 함께 드셨다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반나절을 고생했습니다. 물같은 설사가 5번 이상 나왔고 몸이 떨리며 오한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몸이 차가운 음식 2가지가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산물과 감은 따뜻한 차와 함께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를 곁들이면 찬 성질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도토리묵이나 도토리전입니다. 도토리의 점성 있는 성분은 감의 식이섬유와 섞이면 장을 꽉 눌러 붙이는 듯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의 탄닌 성분과 감의 탄닌이 이중으로 작용하면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 경우 변비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배가 묵직하게 부대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73살 최명희 어르신은 도토리묵과 감을 한날 드신 뒤 3일 동안 화장실을 거의 못 가셨습니다. 배가 딱딱하고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었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은 장 운동을 돕기도 하지만 잘못된 조합에서는 오히려 장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토리 음식을 드실 때는 감을 아예 피하거나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수로 이런 조합을 이미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한 물을 큰 컵 2잔 정도 마셔 위 속 자극을 완화해 주세요. 물은 위산을 희석하고 음식물 이동을 도와줍니다. 둘째, 배가 묵직하면 약간 데운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 30분마다 반 컵씩 나누어 드세요. 셋째, 복통이나 속쓰림이 2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혈변이나 심한 구토가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감은 잘만 먹으면 훌륭한 자연식품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를 하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5가지 음식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감을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실전 레시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조금만 방식과 조합을 바꾸면 몸이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쓰이고 부작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효과가 좋았던 조합만 골라 5가지 레시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과 생강을 은은하게 끓여 만드는 따뜻한 감생강차입니다. 가을과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목이 자주 아프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 차를 드시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준비할 것은 잘 익은 연시 반쪽과 생강 서너 조각, 물 2컵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맛이 지나치게 매워지니 2mm 정도 두께가 적당합니다. 물을 올리고 생강을 먼저 끓인 뒤 약불로 줄이고 감을 넣어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사라지고 감 속 비타민이 줄어듭니다. 끓이는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끄기 전에 꿀 1스푼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목 보호 효과도 높아집니다. 다만 꿀은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영양이 파괴되니 불을 끈 뒤 2분 정도 식혔을 때 넣으세요. 충북 음성에 일어난 살 윤명이 어르신은 겨울마다 아침 기침이 심했는데 이 차를 3주 정도 드신 뒤 아침마다 목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래도 줄어들고 목소리도 훨씬 맑아졌다며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계십니다. 추운 계절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게 갈아 마시는 감 우유죽입니다. 틀니를 쓰거나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감이 먹고 싶어도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감의 식감이 무르다 해도 목 넘김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레시피가 무척 유용합니다. 연시 반 개를 숟가락으로 으깨고 따뜻한 우유 반 컵과 잘 익힌 찹쌀죽 2숟가락을 섞어 약불에서 3분 정도만 데워주세요.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끓이지 않고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60도 정도만 올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잣가루 1티스푼을 뿌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죽은 속을 편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병원 퇴원 후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좋아하던 조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회복기 환자들에게 이 레시피를 식단에 포함시켰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과 오트밀을 함께 끓여 만드는 아침 한 그릇입니다. 혈당이 걱정되는데 아침을 굶기는 싫으신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식사입니다. 물 2컵에 오트밀 2스푼을 넣고 평소처럼 끓이세요. 오트밀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중불에서 3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작게 자른 연시 한 줌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한 2분 정도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감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이 좋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오트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다만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감을 살짝 얼려 만든 부드러운 감 디저트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연실을 반쪽씩 나누어 지퍼백에 넣고 1시간만 살짝 얼립니다. 겉면이 살얼음처럼 굳으면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얼리지 않고 반쯤 얼린 상태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기에 호두 5알을 곁들이면 감의 당 흡수가 더 천천히 진행됩니다. 호두를 가볍게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궁합이 좋습니다. 볶을 때는 기름 없이 약불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이 천천히 오르면 식후 졸림도 줄고 배가 편안합니다.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칼로리는 절반이고 영양은 훨씬 풍부합니다. 단, 완전히 얼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얼리면 비타민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겉만 살짝 얼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냉동실에 넣을 때 타이머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얼리면 너무 단단해져서 먹기 불편합니다. 5번째는 감껍질을 활용한 따뜻한 감검질 우림차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감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감껍질에는 과육보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껍질을 살짝 말려 두었다가 온수 한 잔에 2~3조각만 넣어 5분 정도 우려 드시면 됩니다. 말릴 때는 햇볕보다 바람이 드는 그늘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에 말리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껍질을 채반에 펼쳐놓고 이틀 정도 말리면 됩니다. 완전히 바삭해질 때까지 말리지 말고 살짝 수분이 남아있을 때가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속이 편안해지고 장 움직임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추 2알을 함께 넣으면 단맛이 더해지고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추는 소화를 도우면서 기력 회복에도 좋아 허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 5가지 레시피는 감의 강점을 살리면서 부담되는 부분은 줄여주는 방식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소화, 혈당, 체온 유지에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 불에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 속 비타민은 뜨거운 온도에서 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비타민이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늘 약불, 짧은 시간, 마지막에 넣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감으로 만드는 어떤 음식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섭취량과 먹는 시간을 잘 지켜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아온 3가지 위험 그룹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는 분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감은 자연에서 온 단맛이지만 당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감 한 개에는 약 20g의 당이 들어있어 일반 과일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 통증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떫은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은 탄닌 함량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 작은 조각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이나 우유 한 잔을 먼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3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분은 신장 질환이 있거나 부종이 잘 오는 분들입니다.
감 속 칼륨과 당분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올라갈 때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쪽 이하로 드시고 가능하면 주 이틀 정도는 감 섭취를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뿐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감을 먹은 뒤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드세요. 감의 식이섬유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장이 무거워지고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시라 해도 과량 섭취는 장에 부담이 됩니다. 2개 이상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밤 8시 이후에 먹는 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잠을 방해하고 혈당을 들쭉날쭉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감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지만 조금만 잘못 먹어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위험 그룹과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만 잘 기억해 두시면 감은 큰 힘이 되는 건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감의 숨은 효능과 주의해야 할 조합, 그리고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올바르게 먹는 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반쪽의 감이 눈을 밝히고 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